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전력 설비주 관련 소식으로 이슈앤 전략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공사의 해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 한전산업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구리 가격 꺾이면서 주춤했던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동안 도무지 사고 싶어도 살 기회를 주지 않다가 이렇게 구리 가격 하락과 연동되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나왔던 전날의 반등,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반등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셔야 될까요? 전력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주가 반응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계절성이 있기도 하죠. 여름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테마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는 적이 있었고요. 전력과 관련된 공급 이슈가 있을 때는 관련해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전선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수요와 연관된 사이클이고, 이게 보통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가 결합이 되면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는 전력 소모가 기본 5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더해져서 2030년에는 뉴욕 7개 주 정도의 전력 소비를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구리 가격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의 조정을 통해서 관련된 전력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와 보면 수요와 사이클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럴 때는 관련된 가격 지표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땐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핵심을 기억하면서 재료를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41조 송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력 분야의 신기술, 그다음에 신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압 변압 이쪽에 대한 기술을 이제 협력을 하는 구조고, 그러면 변압기, 전선, 스마트 그리드 이 군으로 협력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한가 도달함을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이 신기술의 협력을 놓고는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함께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벌써 발효된 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전력설비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단비 같은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력설비주의 짜릿한 질주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호재의 주가가 우상향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모든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겠죠. 다음 소식 귀 기울여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부각된 관련주들이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증권가에서는 무분별한 테마성 투자에 대한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데, 대응 전략, 테마주 대응 전략은 남인호 소장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동해가스, 석유가스전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드사이드가 철수했는데 왜 액트지오 그 조그만 회사 세금도 완납하지 못하는 회사는 타느냐. 이거는요,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석유가스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2번, 얼마나 존재하느냐. 저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구는 둥그니까 땅을 계속 파면 어딘가에는 석유나 가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해가스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3번인데 채굴의 경제성이 있냐 없냐입니다. 예컨대 이거죠. 1배럴을 채굴했는데 비용이
100달러가 들어왔다. 이러면 별로 경제성 없는 거죠. 왜? 오늘 아침에 배럴당 75달러 아닙니까? 국제 온유 가격이.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석유 가스저에 관련된 주는 여러분 계좌에 5%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제가 왜 그럴까요? 석유 가스는요, 아무리 그 매장량이 많고 경제성이 있다 할지라도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 방산, 금융 이런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석유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돈이 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3년, 어쩌면 5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일어날 일이 지금 주도주로 부각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머니플러스의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이 석유,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가급적 너무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비중의 5%만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정리드립니다. 네, 가스전 관련주 뭐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뉴스 팔로우가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일단 가스전 관련주들은 전체 포트에서 비중을 5% 가져가자. 또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좋겠다라는 남인호 소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특이성 매매를 자제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식혀야 뜨거워진다. AI 테마주 열풍이 거센 가운데 액침 냉각 키워드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액침 냉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AI로 이용하려면 서버를 굉장히 또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이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기술을 바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액침 냉각 시장 글로벌리 사실적으로 얼마나 좀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인지 이화든 과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액침 냉각 시장 규모 자체가 전년도가 한 4,300억 이제 기준이고 이제 향후에 32년쯤에는 대략 한 3조 정도 시장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표적인 액침 냉각주라 하면은 이제 LG전자나 KN솔 그리고 GST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정유업계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액침 냉각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특히 S-Oil 같은 경우에도 이번 1분기 실적 이후에 향후에 액침 냉각에 관련된 향후에 뭐 출사표를 또 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액침 냉각을 쓰기 위해서는 이 액체 자체가 기름입니다. 결국 윤활유로 이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유사 업체들이 향후에 액침 냉각 제품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GS 주가가 좋았던 거는 이제 자회사인 이제 GS 칼텍스 쪽에서 이제 전년도에 이제 액침 냉각 제품을 만들면서 좀 그에 따른 수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비상장이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자체도 B100 관련된 액침 냉각 관련된 제품도 출시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영국의 딕글이라는 회사도 이제 향후에 이런 액침 냉각 관련해서 수영장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넣으면서 그리고 열을 식히는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회사들이 하나 둘씩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KN솔 같은 경우는 스페인 냉각 시스템과 관련 협력을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두 번째 GST 같은 경우는 이게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LG전자도 이 기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결국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좀 전도 유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LG전자가 가장 큰 종목이고 물론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적으로 아직 가시성이 좀 나오지 않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전자가 지금 뭐 로봇이나 다양한 산업을 통해 가지고 AI까지 여기서 붙인다고 하게 되면은 LG전자가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더 먹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액침 냉각 시장 그야말로 시킬수록 타오르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붐을 타고 다양한 수요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대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료주 소식입니다. 요즘 삼양식품 주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수출 호조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음식료주가 조정장 속에서도 또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상승세 더 기대해도 될지 김영재 이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음식료주가 대거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대부분이지만 코스닥까지도 포함하면 어제 농심 외에 11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음식료 업종 지수도 지금 어제 하루에만 6.27%
지수가 6.27%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52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2021년 7월 이후에 지금 최고가 기록입니다. 사실 음식료 업종의 신고가 기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업종 내 시총 상위 12개 종목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 평균 증가율이 50%를 좀 상회했는데 그중에서 역시 대장은 236% 증가한 삼양식품으로 현재 음식점 업종 전체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실적 발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상승에서 좀 특징적인 점이 좀 나타났다라고 저 보고 있는데 기존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주는 물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내수주의 큰 상승이 좀 주목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어제 작년보다 일주일 먼저 즉 빠르게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빙가루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수주도 상승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의 폭염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 33도가 넘어가는 일수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한 14일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 빙가루 판매는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출주의 어제 강세는 어제 환율이 10원 이상 상승하면서 K푸드 수출 종목에 대한 좋은 실적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인데 대장주인 삼양식품이 이제 8월에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주가 수준만 유지해 주어도 결국 삼양식품이 빠지지 않고 버텨만 주어도 아직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종목 위주의 어떤 키맞추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2개월 선행 예상 컨센서스 기준으로 실적 기준으로 PER 배수가 시장 대비 낮은 종목에는 어제 상승을 크게 했지만 빙그레가 지금 10.2배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CJ 제당이 PER 9.8배 그리고 대상이 8.2배 동원 F&B가 지금 5.9배로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빙그레와 CJ 제일제당 같은 음식료주들의 약진이 대단했는데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조 앵커님? 저거 아주 사랑하죠. 네, 저도 요즘 스크류바, 조스바 0칼로리가 나와가지고 롯데 웰푸드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알룰로스 넣어가지고 이제 당을 제외한 아이스크림까지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관련해서 빙과 관련 또 여름 수혜주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이 PHA와 한국가스공사, LG이노텍 그리고 두산 퓨얼셀에 대한 증권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대한항공과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는 목표가 유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럼 먼저 PHA 리포트부터 짚어볼까요? 하나증권은 PHA에 대해 올해 미국 조지아 공장 완공과 내년 인도 푸네 공장 완공으로 생산력이 확장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캐파 확대와 함께 올해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 483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 포착되네요. 이어서 LG이노텍 리포트입니다. KB증권은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이폰 15의 판매 호조를 반영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출은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088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또 LG이노텍이 AI 아이폰의 최대 수혜주라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대승증권은 한국가스공사의 목표가를 3만 7천 원에서 5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및 가스전의 수혜를 제외하더라도 투자 포인트들이 여럿 있다고 전해왔는데요. 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통한 미수금 회수가 시작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올해 주당 배당금 상향 조정으로 배당 매력도 확대됐다고 봤고요. 주가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네요. 마지막은 두산 퓨얼셀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수소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수요와 청정 수소에서의 발전 시장 입찰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NH투자증권의 의견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또한 작년 16억 원에서 올해 191억 원으로 큰 폭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 연료전지 매출 재개가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목표 주가를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또 0.4%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주요국 증시 대비 안 그래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들어서도 지금 코스피가 0.4% 하락하면서 2,700선 언저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증권사들이 눈높이를 올려잡은 종목들이 있어서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사 목표가 상향 조정 종목 안에서는 우리가 또 선별을 잘해봐야 된단 말이죠. 후행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종목 이성홍 이사는 눈에 들어오고 계세요?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시장 색깔이 바뀐 게 금리에 대한 톤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시장에서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장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가격 지표는 늘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다 보니까 저번 주, 이번 주에 시장 색깔이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이 부분은 저번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에 대한 톤이 낮아질 수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에 고용지표 데이터 같은 경우가 예상 외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금리가 좀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7만 2천 개나 네, 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다시금 4.5%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조정이 나왔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이 일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기는 아니고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열어뒀는데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올 때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미래 실적을 지금 주가에 가지고 오던 걸 가깝게 지금 당장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업종으로는 게임, 화장품, 보험, 음식료 같은 경우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부분에 좀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관심에서는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음식료, 화장품, 그다음에 IT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의 변화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아직 목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쪽으로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관련주로는 코스맥스 조금 약하기는 한데 삼성화재, 그다음에 삼양식품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코스맥스, 삼양식품 더 관심이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한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이성웅 이사한테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증권사가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종목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헤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은 한동안 7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문제의 삼성전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1만 원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 전망 우리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년 2024년 갑진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에게 여러 종목을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상 추천, 요거 참 좋습니다. 한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요 4종목이 그 종목인데요. 뭐 다른 종목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뭐 적게는 30%, 많게는 300%가 올랐으니까요. 하이닉스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게 저의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왜 이럽니까? 계속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HBM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HBM 때문에 못 오른 건 맞지만 이미 주가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가 300% 오를 동안 삼성전자는
겨우 50% 올랐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HBM 말고는 반도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HBM은 D램 반도체의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고 D램 반도체의 낸드 플래시 또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 이런 부분 즉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지금 30에서 4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3사의 감산 효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식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 지금 55.3%로 아마 요 근래 가장 높은 수치일 겁니다. 자, 이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7만 원대 사시고 8만 원대는 기다리시고 9만 원대 파세요 했는데 요즘 증권사들이 7만 5천 원에 있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년에 11만 원 안 봅니다. 저는 금년에 10만 원도 안 봅니다. 일단 금년 목표는 9만 원대 갈 것이다. 삼성전자가 왜 그럽니까? 엔비디아에서 HBM3E에 대한 통과가 돼야지만이 10만 원 넘는 것이지 그전에는 좀 힘들다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비중을 5대5로 놓고 싶습니다. 야, 그럼 그 하이닉스에 삼성전자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천만에 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어떻습니까? 150조하고 450조입니다. 원래는 1대3으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를 많이 편들어서 5대5 비중 여전히 고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포트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은 5대5로 가져가되 여전히 전체 포트 비중 20%입니까? 30%입니까? 30% 고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30% 고수하시면서 일단 하반기까지는 9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의 룸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체된 주가 진짜 좀 올라와야죠.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기차 캐즘, 즉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죠. 테슬라 판매량을 보면 이 캐즘 우려 정말 무색해 보일 정도인데요. 한 달 새 국내 판매량이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무려 1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체 국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테슬라가 70%나 독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캐즘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봐도 무방할지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5월달 전기차 데이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여의도에서도 2차 전지 바닥론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전월 대비해서 142% 이제 꽁충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모델 3 관련된 프로모션 좀 이슈가 좀 한몫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밀어내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3천만 원 이상의 할부금을 내면 25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 프로모션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테슬라가 판매했던 물량에서 거의 80%가 모델 3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싼 차보다 중저가형 모델로 좀 많이 잘 팔리는 차를. 그렇죠. 몰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테슬라도 좀 그런 측면도 있었고 BMW나 벤츠도 전월 대비해서 조금 상승하는 좀 효과가 보였었는데 일단 5월달 전기차 데이터가 대부분 뭐 포드도 마찬가지고 GM,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아이오닉 5가 북미 시장에서 전년 대비 한 1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양한 뭐 양극재 관련 주들도 최근에 반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2분기 실적 애초에 이제 1분기 실적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고 콩쿨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2분기 실적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효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GM과 테슬라박 관련해서 이런 파나소닉 관련된 물량들을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좀 많이 넘어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보다 훨씬 더 좀 좋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매출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중저가 특히 저가 공세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마진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은 잘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년도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은 너무 기대는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LNF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결과적으로 오겠죠. 생각보다 좀 늦게 와서 그렇지. 2차 전지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하반기 때는 좀 업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제가 회사 다녀온 회사 중에 하나가 한 3, 4월 달이 애초에 1, 2월 달부터 가동률이 한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포드나 GM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예사가 와서 오더 주문 관련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은 사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은 모아가는 자리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 자체를 아까 낮춰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는 맞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9시에 관세청에서 6월 10일까지 수출 동향 발표하는데 지난달에 이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 예상보다 수출이 좀 좋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반도체 수출 성장세가 좀 더 크게 나와서 삼성전자 반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영국 원자력 발전 기업단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에 원전 수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방문단에는 영국 현지에서 현대건설과 SMR 관련 협업을 진행 중인 모트, 맥도날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SMR 관련주에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생산 월드 콩그레스 2024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지능형 센서, 지능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제조 솔루션 등 미래 자율생산 공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로는 지능형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네이버 치즈직이 13일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광고 테마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 외로 플레이 D가 6%대, 와이즈버드가 3.9%, 그리고 EM넷이 3.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 서플라이 체인과 혁신기술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광고주 같은 테마주만 또 들썩였는데 밤사이 금리도 올랐다, 달러도 올랐다, 좀 매크로적인 요소들은 불안정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상승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좀 삼성전자 반등 기대해 봄직합니까, 이성우 이사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그 범용 반도체 부분, D램 낸드 같은 경우가 가격 인상이 1분기에 나타났고 이제는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은 매출과 이익이 다 좋아지는 구조다 보니까요. 삼성전자 우선 하반 경직성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HBM3가 진행되면 8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설 수 있는 구조임을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음을 지금 반도체 업황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의견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바이오도 궁금해지는데 금리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수요일 FOMC 회의와 또 CPI 결과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주춤할까요? 아니면 좀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일단 어제 IT어제도 마찬가지로 유황연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유황연 관련해서 렉나자 FDA 관련된 조건부 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번에 바이오 아스코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특히 알터젠 같은 경우도 테르가제 이제 국내 임상 허가가 6월 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알터젠 내부에서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이오 관련된 흐름이 전반적인 바이오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좀 개별적인 흐름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바이오까지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슈앤 전략 오늘 네 분과 함께 개장 전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